안녕하세요. 오늘이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류협력 세부 추진 방안 중에 교류협력 분야별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6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대책인데, 현재 인진강과 북한강을 이용하는데 함원주의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함원주의 이론이라는 것은요, 자국 영역 내 하천수를 자유롭게 사용 처분하고 하류 국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상류에 대형 댐을 건설함으로써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임진강, 북한강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적인 영토 주권론인데요. 현재 국제적으로는 용수 확보와 하천수 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경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서독이 해결한 사례를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 지역에 평화지대를 만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히 많이 가져올고 체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정치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남북 정상회담 등 여러가지 회의에서 의제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인데, 북한은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더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개성공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몇 개의 사단을 후방으로 재배치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때 북한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자기 영역 내에 거주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군사작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비워준 것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인진강, 북한강은 개성지역보다는 군사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규모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매우 험악하고 어려운 지역이고, 또 남북한이 상호 대규모 군사력을 일시에 공격하기에는 좀 불리한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을 한번 해보니까 군사적으로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경험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인데, 남북 교류협력 장소로 이 지역을 활용한다면 양쪽이 경제적으로 크게 이득이 될 것이다. 북한 측은 농경지 개발로 식량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황폐한 산야의 녹화 사업을 함으로써 홍수 피해와 산림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지역의 댐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을 이 제공하는 용수의 대가로서 우리 측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진강은 남북 교류 협력 장소로 활용하기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지형이 평탄하고 구릉지가 많고 넓은 평야가 발달을 했고 하기 때문에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즉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역사적 유적이 풍부하여 공동적으로 조사, 발굴,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국내도성과 고려유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간선 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교통망 연계와 물류산업을 협력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인진강은 수자원과 자연환경이 풍부하다. 즉 전력 생산,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도 등에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유하천 공동이용은 북한의 전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마리도 될 수도 있고요. 아울러 농업과 산림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북측 입장에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체제 위협에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즉, 이 지역을 교류 협력을 통해서요, 우리가 환경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지역이 생물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아주 풍부한 지역인데 북측의 댐것으로 이것이 파괴되고 또 홍수로 인명과 자연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죠. 또 군사작전 입장에서는 사계 청소로 이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상방이 협력 제어할 수 있는 사업은 첫째, 임진강 중하류 유역의 댐 것을 볼 수가 있고, 둘째는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대한 공동대책, 셋째는 산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넷째는 전염병 공동 방제를 위한 협력사업 등이 있고요. 생태계 보호사업으로는 첫째,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공동조사 관광자원화, 둘째는 북측 임진강 유역의 녹화사업, 셋째는 생태계 공동 연구소 설치, 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강은 양쪽이 평화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임난댐의 물과 우리의 전력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지역은 생태 환경은 다양성과 희소성이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협력하고 보존하고 잘 한다면 세계적인 생태 관광으로 육성해서 국가적인 자산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전체 우리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대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남북의 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우리가 70여 년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이해의 폭을 우리가 줄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연계는 북측의 자존심도 살려줄 수가 있다. 이 지역이요, 고구려 백제신라의 각축장의 어떤 장소였고 고려 왕조, 조선 왕조의 역사적 배경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자원의 협력을 한다면은 하고 또 평화지대를 조성한다면은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통일 문화권으로도 우리가 묶어주고 민족의 통일성을 만들므로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죠.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와 자존심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적인 측면인데 좀 복잡하죠.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교류 협력의 추진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즉 국제적인 어떤 사안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국내법이 아닌 정전이라는 국제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남북한의 임진강 북한강 유역은요, 유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은 북한도 참여해야 되지만 유엔사의 승인이 꼭 필요한 어떤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평화지대를 만들면 국제법과 국제적인 관리에서 충분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지역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북한 공유하천의 평화적인 이용은 남북한의 공유하천 유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권고하는 국제사회의 그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지지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교류 협력의 한 단계 진전도 가져올 수 있다.
임진강 북한강 유역에서의 남북한의 교류 협력 사업은 군사적인 긴장 상태도 완화하고요. 수자원 공동 이용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과 자연 환경의 보존을 협력한다면은 결국 평화와 화합의 여건을 만드는 계기,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댐 거슬러 남쪽으로 내려오는 수로의 차단을 해결한다면 양쪽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시범 농장도 개발하고 또 북한의 접경 지역에는 농업 기반을 확충해 줄 수 있는 어떤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분단 전의 생활권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협력 사업의 성공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남북한 간의 개선, 미해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핵 문제도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유와 천은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생태공원 조성하고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 여기에 대한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생물권 보존 지역 만들기와 생물권 보존 지역 추진 지원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시청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